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좀 분석하고 파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그 노벨 평화상 대상으로 BLM, Black Lives Matter가 선정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흑인 운동을 일으킬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소로스가 중심이 돼서 이런 걸 일으키는데 이것은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것이고 국가의 경계를 없애고, 왜냐하면 그 소로스라는 사람은 열린사회라는 것을 타이틀로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국가의 어떤 그룹이나 국가 경계가 없어지면 자본력이 침투하기가 가장 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로스는 인권을 가장 중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종을 막 섞어놔서 인종차별을 없애야 되겠죠. 국가의 경계가 없어지고 세계가 단일화되니까. 그래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모든 걸 조정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BLM 이전에 이렇게 블랙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1960년대에 특별히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블랙 팬더 파티 멤버들인데요. 이 사람들도 상당히 극좌적인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극좌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어떤 그 경계를 없애자, 개인 인권을 소중히 하자, 뭐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도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일으키게 된 그 장본인의 그 가슴을 보면은요, 그 order of chaos, 그런 것을 가슴에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하고 있는 모토죠. 그래서 세계가 카오스적으로 엉망진창이 될 때 질서를 세울 수가 있다 라는 그 모토예요. 그것을 가슴에 새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분도 그런 세계화 세력의 하나의 일을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엠블렘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그 정반합과 더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모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민주당이 집권을 한 이후에 젠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중시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미 의회에서 이거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분이 한 20년간 개신교 목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드디어는 간단한 기도를 하면서 에이멘 하고 나서 A woman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에이멘이라는 것은 맨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토록 억지를 부리면서 젠더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온 것은 글쎄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진짜 지나치다, 이거 뭔가 수상해, 뭐 이렇게 오히려 반감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반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분도 그 성 전체성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의 성을 변경시킨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장차관급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가장 핵심 부분은 체육계더라고요. 체육계에서 드디어 그렇게 그 자기의 성을 바꿔서 남자가 여자로 돼서 체육계에 나타날 때 그 굉장한 이익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성들은 불이익을 보는 거라고요. 이런 거는 몰상식한 일이 아니냐, 그런 거 가지고 상당히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들을 악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싶어요. 단지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회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문제겠죠. 이거는 모두 문화 막시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헝가리는 바로 조지 소로스를 내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로스 금지법까지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난민들을 무분별하게 받지 않겠다. 이런 것을 선언을 했고요. 대학에서 젠더 연구 자체를 없앴다 그래요. 그거는 뭐 아시겠지만 젠더 문제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이념일 뿐이고 과학적인 배경도 없고 그냥 학생들한테 이념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 PC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 이런 입장이 바로 헝가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가 있고 똑같이 그 전에 한국에도 있었죠. 한국에서도 그 좌파 운동이라는 게 완전히 PC 운동이고 소로스 중심의 운동이었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죠. 근데 다행히 헝가리에서는 이런 식의 깨인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렇게 네오막시스트, 즉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내쫓아버린 것은 러시아에서도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도 상당히 올곧은 사람에 속해요. 그리고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그 한 사회에 굉장한 문제점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성적 본능으로서 사회 질서를 파괴하자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루카치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혁명과 에로스라는 개념을 개발해서 한 사회를 성적으로 막 엉망진창 파괴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였냐? 한 사회를 패시미즘으로 그 사회 정체성을 없애버려야 된다. Kill the Western Spirit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철학가 뭐 이렇게 말해지고 있죠. 근데 대부분 이분들이 유대인 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신을 위한 그런 생각이 강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런데 왜 사회를 파괴해야 되느냐?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를 완전한 파괴를 해야만 메시아가 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그리고 패시미즘, 사람들로 하여금 우울증에 완전히 걸려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한국도 그런 쪽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인물이 누가 있냐면 이분은 돌아가신 분인데 알버트 시드니 헐롱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맨 처음에는 플로리다에서 미국 민주당 쪽 정치세였어요. 그런데 공화당 쪽으로 바꿉니다. 자신의 정치 방향을. 왜냐하면 뭔가를 감지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감지한 것을 조목조목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바로 이 알버트 시드니 헐롱이라는 분의 정치 방향 변경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조목조목 나열하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미국 사회를 파괴시키는 방법, 즉 미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45가지 전술을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것은 그 보수 경향의 스피커인 김필재 TV에서 다룬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관심 있는 것을 가지고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어떤 사회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개인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타외에 있는 사람들은 전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게 상당히 흥미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 현재 나타난 것과 굉장히 관련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목조목 보시면은 학교 내에 학생 신문을 공산주의화 시킨다. 그런 게 있고요. 학생들로 하여금 시위를 하도록 한다. 언론에 침투해서 그 여러 가지 비평, 편집 이런 거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라디오, TV, 영화 산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공산주의자들이 선점한다. 그리고 그 고유한 전통적인 그 나라의 문화에 반감을 갖게 해라. 공원과 빌딩에 있는 모든 그 미국적인 상징물을 없애서 아주 쓰잘데없고 볼품없는 걸로 대체를 해라. 이런 게 있어요. 완전히 요새 일어나는 것이고 미국에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예술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생각한 게 나타난 거예요. 모든 미술을 추하고 불쾌하고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현대 미술이라는 것, 포스트 모더니즘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바뀌고 있을까?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궁금증이었잖아요. 바로 그것은 그 사회를 공산주의화해서 뒤집어 엎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랬는데 또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요. 외설 산업을 확산시킨다는 거예요. 언론 출판의 자유, 그거 명목하에 뭐든지 포르노, 외설적인 TV, 라디오 방송 그렇게 해서 확산시키면 그 사회의 도덕 기준이 무너진다는 거죠. 동성애는 물론이고 변태, 성교, 난교 뭐 이런 것을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좀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교회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가서 종교란 건 원래 사회주의적인 거야. 이런 것을 확산시키고 인간한테는 종교가 필요치 않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기도나 종교적인 표현을 금지시킨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노조에 침투를 해서 조직을 통제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대기업에 침투해가지고 조직을 강화한다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국에서도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다음에 한번 이걸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정신적인 문제야. 그렇게 해서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정신분열 분야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선점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병리 현상을 막 일으키는 거죠. 사회가 막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40번에 보세요. 가족관을 전락시켜서 선적 타락, 이혼을 부추긴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혼수가 이렇게 많아졌던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식을 부모로부터 떨어뜨려서 키워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력성을 막 확장시켜가지고 그 미국은 참 나쁜 사회야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인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미 연방 정부를 붕괴시킨다. 그게 지금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맨 나중에 파나마 운하를 매각한다라는 게 있어요.
너무 이거 무시무시한 게 있는데 파나마 운하가 뭔지 아시잖아요. 근데 빌 클린턴이 1997년도에 파나마 운하를 사실상 중국에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그 한국에도 이런 식의 영토 그 확장, 중국에 의한 영토 확장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